大家好. 同学们好.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교 중국어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가정문의 용법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가정문의 형식이 좀 정해져 있었죠. 정형화된 형식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문은 要是, 如果, 假如, 倘若, 万一 이런 말들이 앞에 나오고요. 그 뒤에 的话 나오고 그 다음에 점을 찍고요. 就나, 那么 이러한 접속사들로 연결을 시켜줬었죠. 네, 또 하나 우리가 선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선물을 하지 않을 세 가지 물건이 있었죠. 하나는 손수건, 手绢, 또 하나는 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쫑. 쫑은 이제 큰 시계, 그러니까 벽시계라든가 벽시계라든가 혹은 교정시계를 말하거든요. 손목시계는 가능한 선물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벽시계, 그 다음에 우산, 그 다음에 손수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선물 보통 안 한다 그랬죠.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먼저 학습 목표를 보시죠.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공부해 봅니다. 그리고 서술문에 자주 쓰이는 어구를 한번 우리가 총괄적으로 한번 이해해 봅니다. 네, 오늘은 중국 음식 문화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한번 화면을 보시죠. 中国菜在世界上可以说是最有名，几乎每个大城市都有中国餐厅。中国不但地方大，而且各个地方的菜都有自己的做法和味道。一般来说，中国菜的系统大致分为山东菜、广东菜、四川菜、扬州菜等4种。除了这4大菜系外，还有很多地方的名菜。总而言之，中国又有名又好吃的菜非常多。中国人以南甜、北咸、东辣、西酸为表示每个地方菜的味道。中国人一天吃3顿饭。中国俗语有：早上吃好，中午吃饱，晚上吃少。中国人的日常饭菜比较实惠，节日的饭菜比较丰盛。中国人吃饭的时候，先吃饭，后喝汤，用筷子吃饭。 네, 잘 보셨습니까? 중국 음식 문화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 줄 한 줄씩 보도록 하죠. 네, 자, 나왔습니다. 中国菜在世界上可以说是最有名. 중국 요리, 中国菜 하면 중국 요리죠? 중국 요리는 在世界上 세계에서 可以说是 뭐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最有名, 가장 유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리하면 중국이죠. 几乎每个大城市都有中国餐厅. 几乎每个大城市 거의, 几乎라고 하면 거의라는 뜻이죠. 거의 모든 도시에는 都有 있습니다. 중국 음식점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中国不但地方大，而且各个地方的菜都有自己的做法和味道. 중국은 不但 而且가 나오죠. 不但 而且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뭐일 뿐만 아니라 뭐뭐이기도 하다라는 뜻이죠. 中国不但地方大, 중국은 땅이 넓기도 할 뿐만 아니라 各个地方的菜, 모든 지방의 요리가 자기의 독특한 그런 만드는 방법과 맛이 있습니다. 一般来说，中国菜的系统大致分为山东菜、广东菜、四川菜、扬州菜等4种. 一般来说 하면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중국 요리의 계통은 大致 대체적으로 分为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나눌 수 있나요? 산동 요리, 광동 요리, 사천 요리,
양주 요리 등의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除了这大菜系统还有很多地方的名菜除了이 네 가지의 요리, 4대 요리 계통 외에도 还有뭐뭐도 있습니다. 很多地方的名菜 아주 많은 지방의名菜 유명한 요리가 있습니다. 总而言之中国又有名又好吃的菜非常多 总而言之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중국에는 又有名 유명하고 又好吃 맛있는 차 요리가 非常多 아주 많습니다. 인데요. 자, 여기서 하나 볼 거는요. 요 용법을 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 사물이나 사람에서 두 가지 이상의 그런 형태, 두 가지 이상의 상태나 성질이 존재할 때 요, 다음 요 이렇게 써서 뭐뭐 하기도 하고 뭐뭐 하기도 하다 이런 뜻이죠. 又有名又好吃 유명하고도 맛있는 요리 이렇게 되죠. 中国人以南甜北咸东辣西酸为代表各个地方菜的味道 중국인은 이 뭐뭐를 가지고 뭐뭐로써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나옵니다. 난티엔 남쪽은 달고 베이시엔 북쪽은 짜고 동라 동쪽은 맵고 시수안 서쪽은 시다 이러한 것으로 각각 지방 요리의 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가 봐요. 남쪽 요리는 달고 북쪽 요리는 짜고 동쪽 요리는 맵고 서쪽 요리는 시다. 이런 게 중국의 요리를 대표하는 그런 특색들을 모은 말인가 보죠. 中国人一天吃3顿饭 중국 사람들은 一天 하루에 먹습니다. 3顿饭 여기서 뚠이라고 하는 것은 끼니를 말하죠. 그래서 3顿饭 하면 3끼의 밥을 먹습니다. 中国俗语有早上吃好中午吃饱晚上吃少 중국 수유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早上吃好 아침은 잘 먹고 中午吃饱 점심은 배불리 먹고 晚上吃少 저녁은 조금만 먹는다.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中国人的日常饭菜比较实惠节日的饭菜比较丰盛 중국인의 日常饭菜 일상적인 평소에 먹는 밥과 반찬은 比较实惠 비교적 실속이 있습니다. 节日的饭菜比较丰盛 그러나 명절의 요리, 밥과 반찬들은 아주 풍성합니다. 中国人吃饭的时候先吃饭后喝汤用筷子吃饭 중국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先吃饭 처음에 먼저 吃饭 먼저 밥을 먹고 后喝汤 나중에 탕을 마십니다. 그리고 用筷子 젓가락을 사용해서 吃饭 밥을 먹습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자, 어떠세요? 중국 요리의 그런 일반적인 그런 특징이나 그런 중국 음식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은 본문과 관련돼서 어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법은 아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문 내용을 갖다가 확인 복습만 하는 방향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난티엔, 그 다음에 베이시엔, 그 다음에 똥라, 그 다음에 시수안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마디인데요. 이것은 중국의 그 많은 땅덩어리에서 나오는 그 음식의 종류를 아주 한쪽적으로 아주 그냥 간략하게 대표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티는 남쪽 지방은 좀 달고 맛이 좀 달고 베이시엔 북쪽은 좀 짠 맛이 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동쪽은 그 해안가에 있는 여기는 좀 맵고요. 그 다음에 서쪽 내륙 지방에는 좀 시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래서 요 네 마디 맛이 중국의 전 지역을 골고루 분포하면서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
早上吃好, 그 다음에 中午吃饱, 그 다음에 晚上吃少 이렇게 되어 있군요. 早上吃好, 아침은 그냥 보통 잘 먹는 건데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아침을 먹을 때요 집에서 거의 안 해 먹고 거의 나와서 간단한 식사를 하는데 그 동네 어귀에 나가게 되면 그렇게 간단하게 파는 그 식당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새벽부터 한 9시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인파가 많이 몰리는데 전부 다 아침을 사 먹는 사람들이에요. 간단하게 먹는 거죠. 지금 뭐 만두라든가 찐빵 혹은 무슨 뭐 꽈배기라든가 아니면 콩 주스 혹은 뭐 죽 같은 걸 팔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고 점심에는 근데 점심이 좀 길어요. 우리나라 길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두면서 많이 먹고 천천히 먹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먹는데 점심을 잘 먹는다는 이유는 점심을 많이 먹어도 활동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큰 탈이 없죠. 반면에 저녁은 그분들은 우리보다 좀 적게 먹는 편이에요. 저녁을 많이 먹게 되면 사실 좋은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晚上吃少, 저녁은 적게 먹는다. 밥을 적게 먹고 잘 때는 가벼운 몸으로 잠을 자고 또 아침에 또 그렇게 반복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녁을 많이 먹지만 걔네는 저녁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수거 공부를 하는데 노란 글씨를 보십시오. 중국 부단地方大. 자, 부단은 못말 뿐만 아니라 뜻이죠. 그 다음에 밑에 얼치에는 게다가 또한, 그래서 합하면 못말 뿐만 아니라 또한 게다가란 뜻이죠. 자, 예문 보시면 중국 부단 地方大. 중국은 비단, 단지, 땅덩어리, 이런 면적이 클 뿐만 아니라 얼치에, 게다가 또한 各个地方的菜. 그러니까 각 지방의 요리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有自己的做法和味道. 자기 스스로의 작법, 그러니까 만드는 법과 요리법과 그 다음에 味道, 맛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문장은 부단 얼치에, 못말뿐만 아니라 뭐뭐 또한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예문 들어볼까요? 부단 얼치에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부단 정지好, 정지 이렇게 읽기도 하고 정지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런 성적이 좋을 뿐만 아니라 얼치에, 身体非常健康, 신체, 몸도 역시 대단히 건강하다.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몸도 건강하다. 그래서 몸말뿐만 아니라 뭐뭐 또한 자주 쓰이는 수거죠. 다시 한번 그는 성적이 좋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체도 매우 건강하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나눠서 봤는데요. 이 세 가지하고 방금 우리가 박사님께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하고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中国菜在世界上可以说是最有名，几乎每个大城市都有中国餐厅。中国不但地方大，而且各个地方的菜都有自己的做法和味道。一般来说，中国菜的系统大致分为山东菜、广东菜、四川菜、扬州菜等4种。除了这4大菜系外，还有很多地方的名菜。总而言之，中国又有名又好吃的菜非常多。中国人以南甜、北咸、东辣、西酸为表示每个地方菜的味道。中国人一天吃3顿饭。中国俗语有早上吃好，中午吃饱，晚上吃少。中国人的日常饭菜比较实惠，节日的饭菜比较丰盛。中国人吃饭的时候，先吃饭，后喝汤，用筷子吃饭。 네, 잘 보셨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중국 음식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어떠세요? 아주 재밌죠? 그럼 이번에는 테마어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 테마어법에서는 서술문에서 자주 쓰이는 어구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한번 외워두면은 절대로 잊어먹지도 않고 아주 해석하기 아주 편하지만 외우지 않으면 해석하기가 좀 함축적이어서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두시면 아주 편리하겠죠?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먼저 可以说是 자, 이것이 나왔습니다. 可以라고 하면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说是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대로 해석이 되네요. 자, 예문을 보면 한국 可以说是亚洲四小龙之一. 자, 한국은 可以说是 뭐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是亚洲四小龙之一. 亚洲四小龙 하면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이런 얘기겠죠. 자, 경제가 아주 크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应该说是 应该说是 인가이라고 하면은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입니다. 说 마땅히 뭐뭐라고 말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예문을 보면은 中国应该说是世界上人口最多的国家. 자, 중국은 뭐뭐라고 마땅히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世界上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이요. 据说 据说 하게 되면은 据 뭐뭐에 따르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据说 하면 말해지는 바에 말하는 바에 따르면 이런 얘기죠. 예문을 보시면 据说学校要举办汉语演讲比赛. 学校要主办 학교는 主办 무엇을 열려고 합니다. 개최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요? 汉语演讲比赛. 중국어演讲 말하기 대회, 중국어 이야기 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一般来说 하면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런 뜻이죠. 자, 예문을 보면은 一般来说中国有七大方言. 中国有七大方言. 자, 일반적으로 말하면 中国有 중국에는 무엇이 있습니다. 七大方言 7대 방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나오고 作为 자, 이렇게 되는 문형입니다. 여기서 做는 생략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엇을 이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을 왜 다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문을 보세요. 中国的普通话以北方方言作为标准. 中国的普通话. 자, 중국의 보통화는 자, 보통화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사투리가 아닌 표준어 같은 얘기입니다. 중국의 표준어는 이 무엇을요? 北方方言 북쪽 방언을 作为标准 북쪽 방언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总而言之 라고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요. 总而言之学外语关键是多听多说.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学外语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의 관건은 외국어를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多听和多说 많이 듣고 많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우리가 서술문에서 자주 쓰이는 어구들을 공부해봤는데요. 그렇게 길지도 않고 아주 짧으면서 보통 4글자죠. 짧으면서 아주 쉬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게 있으면요. 중국어를 보다가 문장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주저없이 해석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중국 음식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중국 음식에 대한 습관이나 예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중국의 식사 습관은 우리가 오늘 배웠던 본문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식사할 때 가장 큰 습관 2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중국 사람들은 아침에는 거리에 나가가지고 간단하게 사 먹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걸 짜오디엔이라고 그러는데 정식 식사가 아니고 간편한 아침 식사, 짜오디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대신에 점심은 비록 이제 회사 혹은 직장 일하는 데서 있지만 그것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여유 있게 많이 먹고 저녁을 갖다가는 여러분께서 알다시피 많이 먹지는 않고 아주 적당하게 먹고 또 일찍 자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이 말을 중국어로 하면 早上吃好 早上吃好 그리고 中午吃饱 중우는 배부리, 중우는 점심은 배불리 먹는다. 中午吃饱 그 다음에 저녁은요, 완판은晚上은
吃少 적게 먹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요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 우리는 밥을 먹을 때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 옆에 국이 있죠. 밥을 먹고 국도 막 이렇게 먹고 번갈아 가면서 먹는데 중국 사람 특이하게 먼저 밥을 먼저 먹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탕이라고 그러죠. 탕. 우리는 국이 이렇게 탕이라고 그러는데 탕을 갖다가 시켜서 혹은 만들어서 탕을 후루후루 마시면서 이렇게 입가심을 하거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런 말 중국말로 해보면 시엔 츠판 먼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짜이 허탕 다시 국을 마신다. 그러니까 탕을 마신다, 먹는다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우리랑 다른 습관이고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주셨다가 중국 가시면 혹시 기회가 있으면 그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능 평가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의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자, 지문을 보시죠. 你觉得这个菜味道怎么样?你觉得这个菜味道怎么样? 자, 你觉得 여기서 觉得라는 거는요.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네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네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这个菜 이 요리의 味道 맛이 怎么样 어떠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很好吃很好吃 很이라고 하면은 아주 매우 이런 뜻이죠. 好吃라고 하면은 먹기 좋다. 따라서 맛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很好吃 아주 맛있어. 不过 하지만 그러나 做菜的时候盐放多了点儿做菜的时候盐放多了点儿 자, 음식을 만들 때 소금, 옌 하면 소금이죠.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 我觉得有点了 이렇게 됐습니다. 자, 중간에 괄호가 나왔습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가서 내가 느끼기에 좀 짠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 맛을 나타내는 게 어떤 단어인지 한번 보시죠. 자, 1번 보세요. 1번은 甜 甜이라고 발음하고 달다, 달콤하다 이런 것이죠. 3번은 苦 쓰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 辣 맵다라는 것이죠. 5번 酸 하게 되면 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咸 하게 되면 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의 괄호에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지문을 보시죠. 你点了这么多的菜恐怕我们3个人吃不了你点了 자, 네가 点 여기서 우리가 点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문하다라는 동사를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你点了 너는 주문을 했다. 这么多的菜 너는 이렇게 많은 요리를 주문했는데 恐怕 아마 我们3个人 우리 3사람이 吃不了 다 못 먹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要是我们吃不了带回家去晚上 괄호 吃 要是 가정문이죠. 要是 만약에 我们吃不了 우리가 다 못 먹으면은 带回家去 집에 싸가지고 가자. 晚上 吃 저녁에 먹자 이런 얘기죠. 저녁에 다시 먹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다시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晚上再吃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3번과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문을 보실까요? 네, 먼저 다음 글을 읽고 물어 답하시오. 자, 지문 보시면 자, 你们来了请进 이렇게 됐군요. 아, 여러분들 오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라는 말이죠. 두 번째, 谢谢你的邀请 고맙습니다. 당신의 야오칭은 요청이죠. 초청이란 말이죠. 당신의 초청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되게 세 번째 문장. 你们饿了吧 당신들, 여러분들 饿了吧 배고프지요? 배고프겠군요. 라는 표현이죠. 先吃饭 먼저 밥을 먹읍시다. 그 다음에 然后 그런 다음에 연후에 그런 다음에 再聊天 다시 한번 다시라고 꼭 해석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얘기 나누죠. 이런 말이죠. 聊天은 얘기하다, 잡담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끝에 문장 哟 이건 감탄사 哟 와 우리말로 와 이겠죠. 您做了这么多菜呀 그랬어요.
당신이 做了 만들었습니다. 했습니다. 这么多菜 이렇게 많은 요리를 만들었군요. 당신이 이렇게 많은 요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편이죠. 자, 다음 장 보실까요? 첫 번째, 哪儿? 자, 어디요? 무슨 말씀? 별 말씀은요. 겸손의 말이죠. 별 말씀은요. 这些菜, 这些 이 요리들은 都是家常菜. 이것들은 모두 다 家常菜는요. 집에서 흔히 먹는 요리. 집안 보통 늘상 먹는 요리입니다. 라고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것들 모두 그냥 집에서 먹는 요리예요. 我不知, 난 모르겠네요. 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合不合. 자, 합불합. 자, 어디에 맞다 말이죠. 그래서 合不合, 맞는지 안 맞는지, 你们的口味, 당신들의 입맛에, 口味는 입맛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먹어봤겠죠? 손님들이 두 번, 好吃极了. 아주 맛있군요. 정말 맛있습니다. 好吃极了. 뭐뭐 질러는 아주 몹시 뭐뭐하다. 대단히 뭐뭐하다 뜻이어서 好吃는 맛있다니까는 대단히 맛있군요. 这些菜, 이 요리들이 这些 복수죠. 이 요리들은 都是 모두가 你一个人. 자, 당신 一个人, 한 사람이 뭐뭐한 것입니까? 자, 이거 나중에 풀고요. 자, 이 요리 모두가 당신이 뭐뭐한 것입니까? 그 다음 대화가 不 아닙니다요. 아닙니다. 我和我爱人. 자, 爱人은 애인이 아니고 여기서는 배우자를 말하죠. 남편이면 아내가 되겠고 아내가 말한다면 남편이 되겠군요. 그래서 我和我爱人, 나와 내 집사람 혹은 내 남편이 一起做的, 함께 만든 것입니다. 你们多吃点儿. 당신들 많이 드세요. 좀 많이 드세요. 자, 마지막 문장. 我已经吃饱了,谢谢. 자, 저 이미 배불리 먹었습니다. 吃饱, 배불리 먹다죠. 러니까 배불리 먹었어요. 많이 먹었습니다. 谢谢,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됐군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3번. 위 대화에서 벌어지는 장소로 가장 알맞는 것은, 자, 손님이 왔고, 그 다음에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니까, 초청한 거니까 아마 집이 가장 좋겠군요. 2번 찬팅 음식점이고, 3번 지하우스 교실이고, 4번 따판디엔 호텔이 되겠군요. 그래도 5번은 상디엔 상점이고, 그래서 답은 따라서 지아리라고 하는 집이 1번 되겠습니다. 4번. 자, 문맥상 가장 적합한 단어는, 자,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네, 가로가 보입니다. 好吃极了, 매우 맛있군요. 这些菜都是你一个人. 이 요리들이 모두 다 당신이 혼자서 한 사람이 뭐뭐 한 것입니까? 만든 것입니까? 한 것입니까? 하니까는, 자, 문제 볼까요? 예, 吃, 그 다음에 3번 디엔, 1번 吃는 먹다고, 3번 디엔은 주문하다, 그 다음에 4번 흐는 마시다, 5번은 말하다. 다 맞지가 않죠. 유일하게 2번 쪼아, 말하다만, 하다만이, 그러니까 만든 것이다. 그래서 답이 하다, 만든 것이다. 그래서 2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좀 적당했죠? 자, 그러면 다음에는 오늘의 금주편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의 금주편이 뭘까요? 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죠. 신신相인. 자, 이런 뜻입니다. 예. 그 뜻이 우리말에 좋은 말이 있었죠? 이신전신이라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인쇄, 복사, 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신상인은 아주 뜻이 닮았고 했을 때 이신전심이야라고 하는 표현이었죠. 네, 자, 여러분 이런 표현들요 꼭 놓치지 마시고 잘 알아두셨다가요. 우리는 이심전심이야 이런 얘기할 때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억해 주세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